자전거 있죠? 갑의 자전거를 의리라는 사람이 침탈하죠. 이것을 침탈자죠. 그래서 여기서 침탈이 항상 뭐를 얘기하죠? 침탈은 오직 뭐만 얘기해? 절도하고 뭐를 얘기해요? 강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절도와 강도라면 갑의 자전거를 을이 훔쳤다 이 말이죠. 훔쳐가면은 갑은 을한테요 뭘 한다? 반환을 청구하죠. 이 반환 미션 및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몇 년 안에요? 1년. 이 1년은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죠. 그럼 출소라는 것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 돼. 1년 안에요. 그 다음에 을이 이것을 만약에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을 특별승계인이라고 얘기해. 특별승계인이요. 이 특별승계인이 누구일 때? 선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만약에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자전거를 빌렸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빌렸다 선이, 만약에 알고 빌렸다 악이이다. 악일 때 뭘 한다?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을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줄과 침탈. 침탈은 절도와 강도를 얘기하죠. 침탈을 당할 때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래서 제척기간 이퀄 출소기간, 출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요 출소란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출소. 그래서 암기해야 되겠죠. 출소기간 1년 내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 거기까지 줄고 반환 및 손해의 배상에서 및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손해의 배상이다 가로묶고, 손해의 배상이다 뭐라고 쓰냐? 순수한 채권이다. 이렇게 순수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손해배상은 채권법에 있어야 되는데 물권법에 들어왔다. 편의상 이렇게요. 자, 이번엔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자, 여기 특별승계인, 여기 침탈한 사람의 특별승계인, 을이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 됐죠? 그러나 승계인이 누구일 때? 악이 동그라미 악일 때는 반환을 청구 줄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봐 이제 다시 이제 반대로 읽어. 그러니까 이거 봐봐. 악이일 때는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 여기 2번 다시 읽으면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이 특별승계인이 여기는 선이다 악이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특별승계할 때는 반환 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러나 보면 승계인이 악일 때는 반환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을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 법에서 반대로 해석해. 악일 때는 반환을 청구한다면 선일 때는 반환을 청구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특별승계인 2번에요 반환 청구는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할 때 이 특별승계인 앞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 알겠죠? 악일은 반환을 청구하니까 반대로 선의는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3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염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침해가 아직 없어? 그러면 수업 줄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거기까지 줄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그래서 또는 들어가면 또는에다 써. 또는에다가 및 그러면 큰일 나. 및 그럼 뭐죠? 방해 예방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 이렇게 하면 안 돼. 및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뭐라고 해야 된다? 손해배상이 아니야. 손해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 동그라미. 이런 봐봐. 여기 1번 봐봐. 1번은 뭐라 나왔죠? 두 번째 줄 반환 및 손해배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예방 및이 아니고 뭐라고?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뭐라고? 손해배상의 담보잖아요. 봐. 우리가 이거 보면 침탈, 침해가 있을 때 침해가 있을 때하고 침해가 있지 않고 염려만 있을 때가 있고, 침해가 있죠? 침해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반환 및 침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여기는 및 손해배상 침해가 있으니까. 염려만 있고 아직 침해는 없죠. 침해는 없으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에 뭐라고 한다? 담보를 제공해라. 여기는 염려니까 예방해라 이 말이죠. 예방 여기는요 또는 봐봐. 옆집의 담벼락이요 곧 우리 집으로 쓰러질 것 같아. 그럼 쓰러질 뭐가 있어? 염려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예방
쓰러지지 않게끔 수축공사하라 이 말, 보강공사하라 이 말이죠. 너 보강공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언니가 쓰러질 거 아니에요. 쓰러지면 내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때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이상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너 만약에 너 이거 보강공사 안 하려면 니네 집에다가 나중에 이것이 담벼락에 쓰러져가지고 내가 치매를 보면은 돈 1,000만 원 정도 치매에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돈 1,000만 원을 담보 당신 집에다가 저당 잡아달라 이 말이죠. 아직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손해배상은 안 돼. 손해배상이 담보. 그러니까 또는이야. 또는 및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예방이니까 및 그러면 큰일 나. 또 거기다 써. 옆줄 긋고 1년 규정 X. 이런 봐봐. 옆집에 담벼락이 언제 쓰러질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1년이란 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4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때는 방해 주고 방해를 받았단 말은 뭐가 있다? 침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침해가 있다. 그럼 뭐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줄고 제거 및 손해배상. 알겠죠? 제거 및. 여기도 및이죠. 왜? 방해를 받았다는 것은 침해를 받았단 말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줄고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건 방해 제거 청구권 그러면 안 돼. 거기다 뭐라고 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해야 돼. 방해 제거 청구권을 뭐로 바꿔?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봐봐. 방해가 종료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봐요. 누군가가요,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앉아있어. 내 자전거 위에 누군가가 앉아있다고. 그럼 이건 지금 방해가 있는 거죠. 방해가 있으니까 뭘 한다? 방해 제거. 너 자전거에서 내려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내려왔어. 종료됐단 말은 뭐예요? 이거 자전거에서 내려왔어. 내려온 사람한테 내려가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내려가라 그 말이 방해 제거인데 이미 방해가 종료했단 말이 이 사람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내려온 사람한테 방해 제거 내려가라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자전거 타가지고 바퀴가 휘어졌으니까 바퀴를 교환해달라, 교체해달라, 수리해달라. 뭐를 청구해야 돼?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그래서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손해배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공사 동그라미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죠. 방해 동그라미. 그러면 공사 착수 1년이 경과 줄고 경과하거나 동그라미 또는이에요. 공사가 완성 줄고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죠. 그러면은 뭐를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줄고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밑에다 써 손해배상만 청구. 그런데 여러분요,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나오냐 여기다 써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완성되지 않으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리다니까. 둘 중에 하나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해.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 1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요? 4번이죠? 자, 그러면 8번은요? 소유권이죠? 소유자는 줄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줄고 사용수익을 말한다? 용익이라고 그래요. 용익. 처분을 말한다? 처분을 담보권능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사용수익을 용익권능, 처분을 담보권능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소유권은요. 2번 토지의 소유권. 토지. 그냥 1번은 그냥 소유권이죠. 2번은 토지 소유권이죠. 토지는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줄고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상하. 3번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뭐를 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가 중요하죠. 점유자가 물건을 줄고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반환을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이거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물건을요 인도했어. 물건을 인도했어. 그런데 아직 을한테는 미등기예요. 미등기. 그러면 이건 등기가 아니라 갑이 미도인데 갑이 지금 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잔금을 다 줬어. 갑한테 잔금을 다 주고 을이 물건을 넘겨받았어. 집은 넘겨받았는데 아직 을이 등기가 안 된 거예요. 등기가. 이런 경우요. 그러면 등기가 지금 현재 갑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갑이요 물건 팔고 돈 다 받았으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다 해가지고 을한테 물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거 왜 청구할 수 없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지금 원래 지금 등기가 갑으로 돼 있으니까 갑이 법률상 소유자죠. 법률상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봐봐. 1번. 1번이요? 아니 몇 번이요? 3번. 8번에 3번을 보면 그러나 두 번째 줄. 점유자가 누구죠? 을이죠. 을이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이 사람은요,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갑한테 돈 주고 물건 받았죠.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있을 때는 을은요, 갑한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13조 단서란 말이죠. 알겠죠? 자, 다시 그러면요, 여기 봐. 이 또 을이 이것을 또 이걸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 또 처분하고 병한테 또 인도를 해. 인도했는데 병이 아직도 미등기예요. 병이 아직도 미등기야. 그러면 갑은 을에게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면 갑은요, 을이 병한테 팔았죠. 병한테 팔고 병한테 인도만 해줘. 아직 등기 또 없죠, 이 사람. 그러면요, 갑은 병한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에. 을한테도 안 되고 병한테도. 왜 그러냐?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을은요, 갑의 건물에 반환을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죠. 그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병이 넘겨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병한테 반환 청구하면 나도 너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 못하고 당연히 누구한테도 반환 청구 못한다? 병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213조 단서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어. 점유할 권리. 그랬을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4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 우리가 방해죠?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하죠? 5번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여기는 방해이고 여기는 방해할 염려죠? 염려는 아직 침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손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로 청구 줄고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로 청구 OX X란 말이죠. 예방이나 또는 예방 또는 알죠? 예방이나 또는 알죠? 이래야지. 예방과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예방과 그러면 두 개 다 된단 말이죠? 염려는 아직 손해가 없어. 그러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얘기하대. 담보. 아직 손해가 없으니까. 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방조차 하지 않으려면 그럼 너 니네 집에다가 담보 저당 한번 잡아달라 이 말이죠. 손해배상의 담보. 그럼 손해배상 그러면 큰일 나. 그 다음에 및 그러면 안 돼. 및 뭐라고 해야 돼? 또는 그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9번요. 상린관계는요. 자 보세요. 1번.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경계나 근방에서 담이나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주거의 사용을 청구. 이웃 주거가 아니야.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해. 주거는 사용을 청구할 수 없어. 주거는.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해. 주거 바뀌었어. 알겠죠? 토지하고 주거가. 내가 이건 이렇게까지 비틀어서 나오진 않지만 자 지금 봐요. 내가 이걸 여러분요 주거하고 토지의 중요성을 얘기한단 말이야. 봐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갑이죠.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인데 갑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어. 그런데요 내민권 트럭 차가 와가지고 여기서 내민권도 올리고 여기다 또 자재도 쌓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너무 좁은 거예요. 좀 어떡하냐? 갑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웃 토지 을한테 당신 토지를 이만큼을 좀 사용합시다. 그럼 돈 줄 테니까 이렇게 청구해. 그럼 우리 당연히 노하겠죠. 사이가 좋으면 몰라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쓸 수가 있어요. 토지는. 물론 뭐는 해야 돼? 손해를 보상해야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집. 주거는요. 건물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들어가죠. 그걸 주거 침입이라고 그래. 일단 들어갔는데 내가 당신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 2번, 3번 얘기했는데도 안 나가. 그러면 태거 불응이 돼. 아무리 적법하게 들어왔는데 우리 보면 친구들하고 싸우다 보면 야, 너 우리 집에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친구 집에 친구가 놀러 왔잖아요. 둘이 같이 술 한잔 마셨어. 싸움 일어나죠. 그럼 너 나가라 가죠. 안 나가. 몇 번 얘기했어. 3번, 4번 얘기했어. 안 나가. 그러면 그건 태거 불응이 돼. 태거 불응죄가 돼.
그러니까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은 그 주거자의 자유가 보호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재판, 판결로도 남의 집은 절대로 못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봐. 이웃 사람의 토지는 사용을 청구해. 그런데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죠?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 그런데 주거는 승낙이 없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처음부터 못 들어가. 승낙이 없으면 주거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봐봐요. 거기 보면 이웃 토지에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줄 것이고, 청구, 불응한다, 불응시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해서 토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써 주거는요 판결로 가름 X. 주거는 절대로 판결에 의해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2번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가 뭐죠? 여기 봐요. 공로가 공중의 도로죠. 이걸 얘기하죠. 봐. 여기 지금 여기에 갑이고 이거 을의 땅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 땅이 지금 완전히 다 막혀있죠. 막혀서 이 땅 어디 쓸 수가 있어? 없죠. 이걸 뭐라 한다? 맹지라고 하죠. 맹지 또는 위효지라고 하죠. 그러면 좀 봐봐. 여기 이제 그대로 읽으면 토지 소유자,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 여기 봐봐. 여기 어느 토지가 뭐냐? 을이야. 여기. 이 토지하고 여기 길이죠. 이 길을 공중에 제공된 도로다. 그래서 그것을 공로라고 그래. 알겠죠? 도로. 이 길하고 이 토지하고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길이 있어 없어? 없죠? 다시 읽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 그 토지 소유자, 그 토지사 누구죠? 여기 지금 누구죠? 여기 을이죠? 을은 이 말이죠. 주위의 토지가 어디죠? 갑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가 뭐죠? 길에 출입할 수 없거나, 만약에 여기를 한번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알겠죠? 그래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는 주위의 토지, 누구죠? 갑의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또 뭐 할 수 있어? 개설할 수도 있어. 이미 여기가 길이 있다. 길이 있으면 이 길을 걸어 다니면 되고, 길이 없다. 그러면 뭐 한다? 길을 만들어 달라고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주위 토지 통행권. 자, 3번은요. 주위 토지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남의 땅에 대해서 걸어다니니까 손해를 뭐를 해야 돼? 보상해야 돼. 보상.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뭐냐? 여기. 봐봐요, 여기요. 여기 4번하고 5번은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이 토지가 누구냐? 이 토지가 갑의 토지고, 이 토지가 전부가요, 갑의 거야, 갑의 건데, 갑은요, 여기가 길이 있으니까 통행로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이 토지요, 일부를 양도해. 땅이 너무 커가지고, 일부를, 땅을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팔아. 그래서 이건 갑이 갖고, 이건 을이 가졌어. 그러면 이 갑은요, 자기가 맨 처음에 이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통행로가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요,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다 보니까 맹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통행로,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어. 이럴 때 을은 갑한테 이 길을 걸어다니는 데 대해서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상하지 아니한다. 한번 볼까요? 4번.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 이때면 그때 보상 의무가 없다. 보상의 의무가 없다. 5번은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줄고요. 토지의 일부 양도가 됐다. 그러면요. 맨 끝에 보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4번하고 5번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가 일부가 양도됨으로 인해서 길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뭐를 한다?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고 개설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상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 10번 한번 보세요. 물에 관한 상징관계라고 되어 있죠. 물에 관한 상징관계.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나오는 물을 뭐 하지 못한다? 막지 못해. 물이 이렇게 우리 보면 물이 이렇게 졸졸 흘러나오잖아요. 이걸 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은요.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 동그라미, 폐색이란 말이 뭐냐? 막힌 때, 막혔다. 막힌 때 이 말이죠. 우리가 저지, 여기 봐봐요. 여기 고지, 여기 봐봐요. 여기 이 부분이 고지도가 저지대죠? 저지대에서 물이 지금 막혔어. 그럼 물이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빠지지 않으면
고지대에 사는 사람이 이것을 뚫어야 되겠어요? 저지대에서 사는 사람이 뚫어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법조문은 누가 뚫는다고 돼 있다? 고지 소유자, 고지 소유자가 뚫는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볼까요?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 막힌 때는 저지 소유자가 아니고 뭐? 고지대에 사는 소유자가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해.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통공사권이라고 해요. 소통공사. 3번,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돼. 이것도 다른 시험에 나왔어. 봐봐. 이런 봐봐요. 여기요. 여기 토지가 있죠. 토지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가 경계잖아요. 경계.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죠.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이 첨화물의 물이 남의 땅에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받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렇게 물받이. 그래서 우리 보면 스트레이트 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물받이가 쭉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남의 집에 직접 땅이 뭐죠?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물받이를 해야 돼. 이것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4번은요.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물을 소통 뭐죠? 뚫어가지고 물이 흐르게 한다 이 말이죠.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남이 시설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비로 길을 만들어서 소통공사를 해놨어. 그럼 거기를 통해서 나도 물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흐르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비용을 들여서 길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물의 흐름을. 그러면 내가 남이 시설한 곳을 사용하려면 그냥 공짜로 사용해야 돼요? 돈 줘야 돼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자의 물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웃 토지 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 여러분 봐봐요. 우리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요? 저하수를 용서하면 용서하면 공경받는다. 기억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오케이. 간섭. 우리 보면, 법조문에 보면 뭐라냐? 뭐뭐에 의한다 했는데, 희한하게 가면 거기 보면, 그 지방의 관습에 따른다. 관습이 뭐죠? 그 지방의 풍습에 따른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 지역의 풍습대로 가라. 이런 경우는, 이런 게 있어. 풍습이 없어 뭐로 간다? 민법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습에 의한다, 관습에 의한다 이런 말이 있어. 법에 희한하게. 그게 몇 개 있단 말이죠. 저하수를 용서하면 공경만 7개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거기 보면 공유, 하천, 용수권이죠. 하루 연안에 그 다음에 용수권 보호 주고 용수권 보호. 그 다음에 용수권의 승계 이렇게 됐죠. 이런 것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한다? 관습에 의한다 이란 말이죠.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자, 11번 봐, 11번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했죠? 경계, 이제 봐봐. 우리는 위에는 물이죠. 물에 관한 상인관계고, 이번에는 경계 봐봐요. 이런 거지, 이거. 땅하고 경계. 이 땅하고 경계. 경계에 관한 거 지금부터 한번 봐. 1번,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 줄거봐, 공동비용. 통상의 경계표나 담, 통상적인 것이죠. 보통이죠. 봐봐요. 여기 봐봐,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보면, 이 땅하고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 이게 이제 갑의 땅이고 이거 을의 땅이면 여기다 어떻게 하죠? 통상적으로 이 갑하고 하고 여기다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쌓아야죠. 담을 쌓아야죠. 이걸 통상적인 거라고 그래. 이걸 쌓을 때는 두 사람이요. 비용을 공동으로 절반씩 해, 절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요. 여기다 더 높게 이렇게 쌓고 싶어. 더 높게 쌓고 싶어. 그럼 저 높게 쌓아도 돼. 이걸 더 좋은 걸로 사고 싶어. 이걸 특수시설이라고 해요. 특수시설. 이 특수시설은 갑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갑 개인이. 그러니까 이 빨간 것은 갑 개인의 것이고 여기 있죠. 여기 노란 것 있죠. 이 노란 거. 이 노란 것은 통상적인 것은 갑하고 우리 비용을 똑같이 n분의 1로 똑같이 돼가지고 해.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한다? 공유로 뭘 한다? 추정해. 공유. 알겠죠? 한번 볼까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영표 담을 설치한다. 줄고 측량비용 줄고 쌍방이 절반 줄고 바로 옆에 그러나 설치 비용 줄고 토지의 면적에 비례 줄고 이게 틀렸다 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요 토지는 뭐한다? 토지는 측량하죠. 토지를 측량하니까 바뀌었어. 측량 비용하고 설치 비용을 바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1번이요. 측량 비용은 아니고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 바로 옆에요. 설치 비용은 뭐다? 그걸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
지금 이렇게 1번처럼 바꿔서 틀리게 나온 것이 모든 국가고시 이렇게 났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측량은 뭐를 측량해? 땅을 측량하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측량은 설치 비용이 아니고 토지 면적에 비례 이렇게 돼 있죠? 토지를 뭐한다? 측량하죠? 그래서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 측량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 거기에 측량 비용은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 줄고 쌍방이 절반 하니까 뭐다? 공유야, 공유. 두 사람이 똑같이. 자, 2번요.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 줄고, 자기의 비용이죠?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봐봐. 통상보다 양호하게 할 수 있고, 알겠죠? 더 높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묶어서 그냥 특수시설이라고 그래. 이것도 누구다? 단독 소유야, 단독 소유. 단독 소유다. 알겠죠? 3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고고, 줄거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고. 여기. 통상적인 거죠, 통상적. 아까 우리 1번에서 통상의 경계표 하나 담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동비용이죠? 공동비용이니까 뭐다? 절반이죠, 절반? 절반이니까 뭐다? 공유. 줄거, 공유로 추정. 거기 공유동그라미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공유물 분할 청구 X예요. 공유인데 공유물 분할을 못해. 이러면요, 담 싸놓고 나서 가박을 하고 둘이 싸웠어. 싸우고 난 다음에 야, 너가 나고 어제 우리 담 싼 거 톱으로 반대로 썰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봐봐.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중요해. 두 가지가. 물론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경계표 담. 경계담. 이거 안 되죠,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그럼 집합 건물이 뭐죠? 아파트죠? 아파트를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 공용 부분이 뭐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분할해가지고 따로따로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알겠죠? 이것은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유이지만 뭐를 못한다?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ring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됐다. 그게 바로 2번이죠. 그랬을 때는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공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안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요, 4번. 아니, 그 밑에가 아니고 그러나를 안 받아도 된다고. 4번은요, 인접지에 수목가지 줄고, 수목가지를 숫자 동그라미하고 지자 동그라미. 그것을 수지라고 해요, 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소유자에 대해서 줄고 제거를 청구해.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아니할 때, 제거하지 아니면 청구권자가 제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 봐봐, 여기 이게 이제 경계잖아요. 경계인데 가백 토지고 의뢰 토지인데 이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나무 가지가 이렇게 경계를 넘었다 이 말이죠. 뿌리가 이렇게 경계를 넘었다 이 말이죠.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어떡하냐? 의리갑한테 야, 너 이만큼 잘라내 이렇게 청구를 해.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것은 공중하고 땅속까지가 경계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지를 제거하지 않죠? 그러면 의리여 가서 무조건 제거해버려요. 그런데 나무 뿌리 있죠?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어져. 그걸 어떻게 아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뿌리가 넘어져. 그러면요, 의리여 갑한테 묻지 않고 무조건 다 잘라버릴 수 있어. 그래서 그거 봐봐. 나무 뿌리. 5번요. 인접지의 뿌리. 인접지의 수목뿌리죠? 수목뿌리를 뭐란다? 나무 목자에다가 뿌리 근자를 써서 목근이라고 해요. 목근이 알겠죠?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해. 그런데 4번하고 5번도 너무너무 잘 바꿔. 뭐라고 바꿔? 나 4번에다 뭐라 쓰냐?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소유자에 대해서 수목의 뿌리에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청구권자가 그 뿌리를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수목 가지를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뭐한다? 임의로 제거한다. 수목 뿌리는요, 임의로 제거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다음에 12번 보세요. 12번요. 그럼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1번.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됐죠? 토지 소유자는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인접지의 집안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줄고 심굴, 충분한 방어 공사 줄고 봐. 충분한 방어 공사, 심굴이 뭐죠? 심굴이 뭐야? 깊을 십자죠? 깊게 판다, 이말 굴착한다, 깊게.
우리 보면 이런 봐봐요. 여기 우리가 큰 상가 건물 같은 거 짓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땅 위에다가 건물 짓는 게 아니죠. 땅 속에다가 건물 짓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 여기다 뭘로 막 두두두두두 뭐 박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죠? 나무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파죠. 이걸 뭐란다? 방어공사라고 그래. 이걸 하면은 깊게 팔 수 있는데 그냥 파면 깊게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그러면 흙이 무너지면 옆집 건물까지 무너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보면 뭐 두두두두두두두 박아가지고 옆에 나무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내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해. 민법이 엄청나게 자세하죠. 알겠죠? 자, 이번은요. 건물의 축조. 간섭이 없으면 줄고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 경계 동그라미 경계 가장 돌출된 부분. 여기 봐봐. 이것은 뭐냐면 여기요. 이렇게 지금 경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싶다 이 말이죠. 갑이요. 그러면 이게 경계죠. 이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반메타 이상을 떼야 돼. 반메타 이상. 여러분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TV 뉴스에 나온 거. 옆집에서 지상복합 건물을 짓는데요. 옆에 여기 있는 빌라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다 써놨어. 벽에다가. 벽이 갈라지는 순서. 이게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여기서 이만큼만 이렇게 됐나 봐. 차츰 이게 더 되는 거 이렇게. 거기 센치를 재가지고 거기다 써놨다니까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다 하도 깊게 파놓으니까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막 두두두두 하잖아요. 바로 옆이니까 얼마만큼 진동이 심하겠어. 그러니까 새 빌라인데 1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타일로 있죠. 이게 다 그냥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그럼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 문이. 안방 문들이 다. 그래가지고 타일과 다 이렇게 일어나 있어. 그래가지고 하는데 구청에서 뭐라 하냐. 허가 내줄 때 하자는 없었다. 물론 하자는 없죠. 자, 두 번째. 반메타 이상을 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건축을 중단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 되나요, 그게요? 아니, 여기 밤에다 떼고 좋지.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 건물에 인해서 상당히 인과관계잖아요. 이 건물을 건축한다고 땅을 깊게 파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지하 공사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파다 보니까 여기 지금 건물이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불안해서 잠을 못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갖고 만들어야지. 계속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도 그렇고 구청에서 뭐라고 법률상으로 하자가 없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문제란 말이지. 이게 말이냐고 뭐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얼마를 떼야 돼요? 반메타 이상을 떼야 돼. 반메타 이상. 알겠죠? 어디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 알겠죠? 3번. 인접지 소유자는 경계선 부근의 건축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죠? 경계선 부근의 건축 규정 위반은 반메타 이내일 때. 건축 규정에 위반은 반메타 이내일 때. 뭐를 청구한다? 철거를 청구해. 그런데 공사 착수 몇 년이 경과? 1년이 경과. 또는요, 건물이 완성. 둘 중에 하나. 1년이 경과했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뭐는 청구를 못한다? 철거 청구 X. 철거 청구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그런데 여기는 1년이 경과했더라도 그랬죠? 했더라도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둘 중에 하나야. 1년이 경과했거나 건물이 완성되거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건물 철거는 청구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 말. 손해배상만. 알겠죠?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우물 물이죠. 물 동그라미. 우물 번 용수 수 동그라미. 하수 수 동그라미. 오물 물 동그라미. 지금 다 뭐죠? 물이죠. 물 숫자 물이죠. 물에 관한 지하시설 박스에 물에 관한 저치는 저장이죠. 지하시설을 할 때는 줄고 경계로부터 2m 이상 딱 끊어. 그 다음에 저수지 줄 긋고요. 지하실 공사 줄고 지하실. 이러면 지하시설하고 지하실 공사하고 다르죠. 지하실 공사를 할 때는요, 경계로부터 얼마요? 깊이의 반 이상.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여기다가 지하실을 파는데 지하실을 2m를 파겠다 이 말이죠. 그럼 2m를 파면은 얼마를 떼야 된다? 얼마로? 깊이의 반 이상이니까. 깊이의 반 이상이니까 1m 이상을 뗀다 이 말. 1m 이상. 그런데 지하시설. 이건 지하실이고 물에 관한 지하시설. 우물 같은 거 물에 관한 지하시설 할 때는 경계로부터 얼마를 뗀다? 2m 이상. 알겠죠? 2m 이상. 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요, 12번에 이 경계에 관한 것도 시험에 종종 자주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취득시효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취득시효 보세요. 몇 년간? 20년. 그 다음에 줄고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말한다? 자주. 20년 자주. 평원. 공연이죠. 공연은 공공연하게 말이죠.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등기. 등기라고 해서 소유권의 취득 줄고 소유권의 취득하는 것을 뭐란다?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해요. 원시취득. 원시취득.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취득시효는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다예요. 법조문이요. 그러니까 봐요. 법조문 이거밖에 없는데요. 취득시효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전부가 다 100%가 다 뭐다? 판례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줄고 등기. 등기한 자. 등기한 자. 그 등기 써. 그 다음 뭐라 써야죠?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다. 옆줄 긋고 X.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는 안 돼. X. 했어요? X.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는 안 돼. 등기한 자가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뭐라 했죠? 자주. 그 다음에 평원, 공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선이. 과실 없이 동그라미. 과실 없이는 무과실이에요. 선이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 동그라미. 그러면서 점유한테는 아무 말이 없죠? 소유권 취득한다 했죠? 그 앞에다 써. 즉시 소유권 취득. 왜요? 앞에 이 뭐라 해서 10년간 아니 부동산의 소유자로 뭐한 자가 등기한 자가 이미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 선의이며 과실없이. 아까 선의하고 과실없이 동그라미라고 그랬죠? 거기를 줄고 선의이며 과실없이죠? 선의 무과실이죠? 여러분, 이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봐봐.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 그랬잖아요. 그것은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해. 선의 무과실을 등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큰일 나. 선의로 그 다음에 뭐죠?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할 때이 됐죠?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이야. 이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 붙여 있어요. 등기는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 10년 동그라미, 10년의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 자주죠? 평형공연, 거기까지 줄고. 10년이죠? 소유의 의사로 평형공연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동산이죠? 그런데 4번 봐봐. 소유의 의사로 평형공연, 그 다음에 줄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줄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다음에 동산 동그라미하고 몇 년이다? 5년.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묶으면 10년짜리는 뭐다? 10년짜리 뭐가 10년이다? 소유의 의사로 평형공연이죠? 소유의 의사로 평형공연. 그런데요, 4번은요? 5년짜리죠? 5년짜리는 뭐요? 소유의 의사로 평형공연. 그 다음에 뭐죠? 선의 무과실 이렇게. 선의 무과실 이렇게. 알겠죠? 선의 무과실 이렇게. 자, 5번은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줄고 소유 같은 경우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은요. 점유를 개시한 때 점유를 개시한 때 뭐란다? 소급하지 아니한다. 틀렸어.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그래서 소급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죠? 선의취득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선의취득. 자요, 5년간 줄고. 평원공연 줄고.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없죠? 자주 X야, 자주. 왜 자주는 X냐? 좀 이따 설명해. 자, 자주는 말 없어, 선의취득은. 평원하고 공연하게. 5년 줄고, 5년. X에 5년이란 말 없어. 알았죠? 선의취득은 5년이란 말 없어. 10년, 5년 그런 말 없어. 자, 닿죠? 평원공연하게 동산 동그라미,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은 절대로 안 돼. 양수죠, 양수로 말한다? 거래행위가 있어요, 거래행위. 그러니까 이런 여기 봐봐. 동산의 취득시효는요, 10년하고 5년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왜 그래요? 남의 동산을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남의 건데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있어야 돼? 10년. 선의무과실로 몇 년? 5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선의취득은 뭐예요? 선의취득은 봐봐. 선의취득은 갑이라는 사람의 물건이, 이게 갑의 거예요. 갑의 것을요, 을이 자기 것인 양 나한테 팔았어. 을이 자기 것도 아닌데 나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거 동산이니까 동산 딱 보면 이게 누구 것인지 여기에 쓰여있어 안 쓰여있어? 안 쓰여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을의 것이라고 믿고 내가 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죠? 양수란 말은 뭐다? 거래. 사고 팔고 했어. 이러면요, 편의점 가서 이러면 돈 주고 껌 사줘. 그러면 소유권을 5년 있다 소유권 취득해, 10년 있다 취득해. 즉시 취득하죠? 그게 바로 선의취득이에요. 우리가 취득쇼는 남의 물건인데 내 것으로 착각을 해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사는 게 아니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의취득은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나는 이 을의 것이라고 믿고 내가 거래, 사고 팔고 해서 계약을 해서 돈 주고 샀다 이 말이죠. 샀으니까 소유권은 언제 취득해야 돼? 샀으니까 즉시 취득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냐 이걸 팔면은 양수인 나 산 사람은 즉시로 소유권 취득해. 동산에서만 동산. 부동산은 남의 거 팔면 돼, 안 돼? 안 돼.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동산은 이건 누구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뭐란다? 선의취득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 봐봐. 몇 년간? 5년간 그러면 안 돼. 평온공일하게 동산이죠. 양수, 거래죠. 거래. 선의 임의 과실 없이 줄고 선의 임의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 선의 임의 과실 없이 박스에. 그러면 선의 임의 과실 없이는 뭐란다? 선의 무과실이죠. 이러면 이 선의 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거기다가 선의 임의 과실 없이 이렇게 했죠? 여기다요, 물권행위. 물권행위를 뭐라 한다? 여기서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여기요,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가 될 때까지.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시까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돼요? 알겠죠? 그러면 물권적 합의가 2월 1일, 인도가 2월 5일이다. 그럼 언제까지? 2월 5일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해. 가장 중요해, 그 말이. 그 다음에 여러분 과실 없이 점유죠? 과실 없이 점유, 무과실이죠? 그래서 그 위에다 하나 써. 무과실 점유는 추정 X. 하나 쓰란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맨 위에. 무과실 점유. 선이 무과실이죠? 그런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 X. 추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1번 틀어서 2번. 동산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닐 때 줄고,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 무권리자. 양도인, 판 사람이 무권리자라고 할지라도 그 동산에 줄고 소유권을 취득이죠. 소유권뿐만 아니라 밑에 써 질권도 취득, 질권. 그럼 이건 뭐죠? 소유권은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죠? 질권은 무슨 점유죠? 질권은 뭐죠? 전당포에다가 물건 맡기고 시계 반지, 목걸이 맡기고 돈 빌린 거 질권이죠? 질권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란 말이에요. 타주 점유. 소유권은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 질권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 그러니까 14번에 1번 봐봐. 맨 앞에 평온 공유라 돼 있지 자주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알겠죠? 선의취득은. 그래서 취득한다?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 2번 동산 선의취득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 줄고 도품 뭐냐? 절도 강도.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줄고 2년 내 그다음에 써 거기다가 2년 내에 그 다음에 써 대가를 변상하고 그다음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내? 2년. 그런데 3번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일 때는 맨 끝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금전은 안 돼. 돈은 안 돼. 4번요. 양수인이 누구죠? 졸고 있고 선의 취득자. 양수인이 선의 취득자가 이 말이죠.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 줄 것이고 공개시장이 뭐죠? 중고상인 이 말이죠.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서 선이, 원래는 법조문은 선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하나 썼어.
무과실이라고. 선이 무과실을 쓰고 무과실에다가 뭐죠? 별 안에. 원래는 법조문에는 선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판례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래. 선이 무과실로 매수야, 매수. 매수를 했다는 건 뭘 했다? 거래를 했다 이 말이야. 거래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거래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 선의 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그런데 이때 이 양수인은 선의인데 과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게 중요해. 5번.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건. 이런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건 줄고, 이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물건을 한다? 이것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우리 부동산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다시 뭐라고?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건 농작물. 이 5가지가 부동산이죠. 우리가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 취득은 뭐만 된다? 동산만. 알겠죠? 하도 법조문이 없어서 그냥 하나 더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시면요. 선의 취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이거 이번 주는 안 가져와도요. 다음 주 화요일 날요. 다시 가져오세요. 다음 주 오면은 아마 물권법이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법이 정리가 다 됐으니까요. 물권법을 좀 빨리 다음 주까지 다 끝나요. 그렇죠? 끝나고 그 다음에요. 채권법은 양로만 안 돼도 조문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채권법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조문을 여러분요. 조문에서 말했죠. 민법은 판례하고 조문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문을 여러분 보시고, 근데 조문은 여러분들이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조문이 있잖아요. 이거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법조문 순서 그대로 쭉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서 아, 조문이 이렇구나. 여기서 이것을 비트는구나. 이것만 알고 넘어가도 여러분들이요. 강의에서 거의 다 들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강의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금요일 날 있죠? 금요일 날 2시부터요. 공시법 모의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목요일. 아, 뭘 알아들어야지 그냥. 알겠죠? 목요일 날 2시부터 모의고사 보고 끝나고 나서 다시요. 강의할 때는 물권법 있죠? 하고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 요약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그다음에 뒤에요. 민총을 하려고 했더니 민총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채권법이 나은 것 같아요. 알겠죠? 채권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은 24문제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그대로.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